일단 스페인어 알파벳 기초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그 읽고 듣고 뭐 쓸 줄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배우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만약에 이 스페인어 알파벳이 어렵다. 그러면 알파벳을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스페인어 알파벳은 영어랑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고 읽고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짧게 1시간 반 안에 누구나 복습을 좀 한다면 알파벳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와 뭐 큰 차이 없는 알파벳이 일단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페인어는 뭐 영어와 똑같이 그 모음이라고 하면 5개가 있어요. A, E, I, O, U 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그냥 아, 에, 이, 오, 우라고 합니다. 아, 에, 이, 오. 우. 그리고 영어에서는 뭐 이 모음 소리가 어떤 위치에 오냐, 뭐 어떤 알파벳이랑 오느냐, 뭐 경우에 따라서 발음이 너무 다양한데 스페인어는 그런 게 없어요. 예외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건데 한 2가지 정도의 케이스 빼면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냥 아, 에, 이, 오, 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는 아, E는 에, I는 이, O는 오, U는 우. 알파벳 이름도 아, 에, 이, 오, 우고 소리도 아, 에, 이, 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페인어에서는 영어는 막 오가 막 2개 연속으로는 뭐 zoo, 동물원 같은 단어는 우로 읽잖아요. 오가 2개 올 때. 근데 스페인어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음이 합쳐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음이 나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제가 이따가 예외를 따로 설명해드리고 그거를 제외하면 전부 다 그냥 아에이오 소리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쉬운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제 엄청 많이 실수하는 게 우리는 일단 영어가 익숙해요. 영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 알파벳이라는 걸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면 비슷한 단어면 영어로 읽고 싶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읽을 때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발음 실수를 할 일이 없어요. 모음에 관해서는. 네. 그러면 제가 모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간단하죠. 아, 에, 이, 오, 우. 그러면 여기 단어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 단어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아르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죠? 아, 그냥 아로 읽으면 돼요. 아. 그 옆에 있는 건 아비온, 비행기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아. 뭐 영어처럼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보이는 단어 아보카도죠. 아보카도는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구아까떼. 이것도 역시 아. 중간에 아, 아구아, 까, 또 아. 그쵸? 달라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아르볼, 아비온, 아구아까떼. 근데 아르볼이랑 아비온에 보면은 그 이렇게 강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스페인어에는 모음에 이렇게 강세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를 강하게 읽어주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알파벳 보겠습니다. 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엘레판테. 여기도 에가 3개 등장하네요. 앞에 2개, 뒤에 하나. 그래서도 여기서도 무조건 에로 읽어주면 돼요. 엘레판테. 그 다음에는 사다리. 에스칼레라. 그쵸? 여기서도 에가 2번 나오죠. 앞에 에, 뒤에 레. 그래서 에스칼레라. 그 다음에 별은 에스트레야. 이 스페인 여행 가시면 에스트레야라는 맥주가 있어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온 곳이 꽤 많이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맥주인데 어쨌든 요거는 별이라는 뜻. 그리고 항상 에는 또 에로만 읽힌다. 그쵸? 달라지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이 단어 보면 이구아나. 그쵸? 그래서도 이 영어의 이는 여기서는 이로만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이글레시아. 그래서 이가 2개 있는데 앞에서도 이, 뒤에서도 이. 그래서 이글레시아. 그리고 인섹토. 그 영어의 인섹트랑 비슷하죠. 그 오만 붙은 거예요. 그렇게 스페인어는 영어랑 비슷한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 영어가 어휘 그의 상당 부분을 라틴어에서 차용해 왔기 때문에 단어가 비슷한 게 많아서 어려운 단어로 갈수록
들을 때는 소리가 다르지만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면 무슨 뜻인지 유추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어쨌든 인섹토까지 봤으니까 나머지 오에는 뭐가 있죠? 지금 귀예요. 오레하. 그래서 여기서도 오는 오 소리만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곰돌이 인형 아니 그냥 곰이에요. 오쏘. 두 개 오가 있는데 둘 다 오 소리가 나죠. 그래서 오쏘.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I라고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이게 J입니다. 호따라고 하는데 스페인에서는 잘렸어요. J예요. 이게 J. 그래서 눈은 이 얼굴 눈 모양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오호라고 있습니다. 오호. J는 흐 소리가 나요. 흐. 스페인에서. 이따가 어차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호. 우로 가보면 포도가 있네요. 이것도 항상 우 소리가 나서 우바. 또 스페인은 이제 와인이 유명하죠. 와인 만드는 게 포도니까 우바. 그리고 여기는 뭐죠? 전설 속의 동물. 이거는 뭐 말할 일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는데 우니꼬르니요. 그래서 항상 우 발음. 우니꼬르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여행 갈 때 숫자 정도는 외워가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 그래서 이거는 우노. 그래서 스페인어에서 모음은 그냥 아, 에, 이, 오, 우 소리만 내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모음에 대해서 봤으니까 자음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제 나머지 알파벳은 다 자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 배입니다. 배. 이 배는 그 소리가 똑같은 알파벳이 하나 있어요. 소리가 똑같은 알파벳이 있는데 이 영어의 V라고 하죠. V. 예, 우배랑 소리가 아예 똑같습니다. 스페인어에서.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이 V 영어의 사운드가 없고 둘 다 B에 해당되는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뭐 우리나라 그 알파벳으로 치면 비읍에 가깝죠. 그래서 보시는 게 이 베베의 베. 그래서 우리가 모음이 5개 있었죠. 그래서 5개와 결합하면 무슨 소리가 나냐? 바베비보부. 그래서 바베비보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의 단어는 베베. 그래서 아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베도 단어를 하나 보고 할게요. 우베도 배랑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바까. 소예요, 소. 그래서 우리 소고기 할 때도 뭐 까르네 데 바까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뉴를 볼 때 이거를 보실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행할 때. 그래서 바까. 그래서 V 소리가 없어서 바까 아니고 바까. 그러면 이제 이 배랑 우배 영어로 치면 B나 V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시면 무슨 알파벳이 있냐? C죠. 영어의 C. 얘는 스페인어에서는 세라고 합니다. 세. 근데 세라고 하는데 요 알파벳이 조금 헷갈려요. 스페인어. 왜냐? 얘가 소리가 2가지 있습니다. 2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2가지인데 영어처럼 뭐 케이스가 뭐 엄청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뒤에 모음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외우시면 더 이상 헷갈릴 일은 없다. 그래서 모음이 우리 5개 있었잖아요. 아, 에, 이, 오. 근데 아, 오, 우랑 오면 까, 꼬, 꾸. 근데 에, 이랑 오면 세, 시. 제가 지금 내는 소리는 스페인에서 사용하는 소리. 스페인에서는 이 세, 시를 우리 영어의 th, 그 혀를 살짝 깨물면서 내는 소리를 사용해주고, 근데 내가 만약에 중남미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영어의 S, 아니면 우리나라의 쌍시옷에 가까운 발음이 그냥 세, 시를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가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우리 영국 영어, 뭐 호주 영어, 뭐 미국 영어, 캐나다 영어 다 다른데 뭐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까세시꼬꾸로 하겠습니다. 까세시꼬. 그래서 아, 오, 우일 때랑 에, 이일 때 발음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스페인어는 그 우리나라 한국말로 치면은 이 된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된소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페인어 발음을 하기 쉬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까세시꼬꾸를 보면 되는데 그 얘랑 같이 보면 좋은 알파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어로 치면 Q죠. 근데 이제 스페인어에서는 Q를 뭐라고 하냐? 꾸라고 해요. 꾸. 이 꾸라고 하고 그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Q라는 알파벳은 있잖아요. 항상 뒤에 U를 같이 가져옵니다. 영어 기준으로 U, 스페인어에서는 우라고 하죠.
Q 다음엔 U가 오지 않는 단어는 없어요. 영어 단어도.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인데, 그 스페인어에서는 이 꾸라는 알파벳은 소리 깨끼를 내줄 때만 써요. 깨끼. 다른 거 없이 깨끼. 그러면 깨는 어떻게 쓰냐? Q, U, E 영어로 치면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말하면 꾸우에. 그래서 깨, 꾸, 우, 이, Q, U, I는 끼. 그래서 깨끼라고 발음해요. 이때는 제가 아까 말한 예외에 해당돼요. 특이하게 예외에 해당돼서 이때는 알파벳 우는 소리가 없어요. 알파벳 우는 소리가 없고 이때 막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 꾸에 꾸이, 뭐 꾀끼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런 발음은 없습니다. 스페인어. 이거는 우가 소리가 없어 깨끼, 깨끼. 그럼 제가 왜 꾸를 방금 전에 쎄랑 같이 봤을까요? 맞죠. 왜냐면 서로 상호 보완을 해줘요, 두 개가. 왜냐면 아까 쎄는 에이랑 올 때는 발음이 뭐였죠? 쎄, 씨가 났죠. 근데 아오우랑 올 때는 까, 꼬, 꾸잖아요. 그러면 우리 언어라는 게 말하는 거부터 출발을 해요. 쓰는 거보다, 그쵸? 근데 이 깨끼를 쓰고 싶은데 쎄를 이용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꾸의 도움을 받아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끼를 쓸 때는 이 꾸우, 에, 까깨, 꾸우, 이가 끼. 그래서 까깨, 끼, 꼬꾸를 순서대로 발음 기준으로 쓰려면 위에 까와 밑에 꼬꾸는 이 쎄를 활용해 줘야 되고 깨, 끼는 꾸를 활용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랑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제일 마지막 알파벳 세따. 영어에서는 Z라고 하죠. 근데 우리 Z 소리는 스페인어에 없어요. 스페인어에 없습니다. 그런 소리는 없고 이제 이걸 보시면 뭘 떠올리시면 되냐? 스페인어에선 TH 발음, 혀를 아까 깨물면서 내는 소리. 중남미에선 그냥 S 발음, 우리나라 쌍시옷과 비슷한 소리. 그래서 얘는 아, 오, 우랑만 올 수 있어요. 이 세따 뒤에 에나 이가 오면 절대 안 돼요. 에나 이가 오면 절대 안 되고 아, 오, 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음이 사소수. 눈치가 빠르신 분들 벌써 이제 알겠죠. 이 아까 그 세는 에일 때만 세시, 아, 오, 우일 때는 까, 꼬, 꾸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요것도 얘도 세를 도와주는 애,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알파벳. 아, 오, 우일 때 이 th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는 요 알파벳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음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 세따를 사용한 세시는 아까 알파벳 세를 사용해서 C 영어로 치면 C죠. 그 다음에 소수는 다시 세따를 활용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세 개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요게 좀 헷갈려요, 스페인어가. 근데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 게 스페인어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옷 브랜드 중에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사라 있죠, 사라. 여러분 자라라고 발음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스페인 브랜드인 거 아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자라가 아니고 사라입니다. 사라. 아시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단어를 몇 개씩 보고 갈게요. 세에 해당되는 단어 뭐가 나와 있죠? 처음에는 아랑 왔을 때는 까 발음이 나죠. 그래서 까사는 집. 또 까사도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냐? 우리나라 가구 브랜드 맞나? 중에 까사미야가 있어요. 까사미야. 그래서 그건 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까사는 집. 또 까사블랑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얀 집, 흰 집. 그래서 까사는 집. 이때는 까 발음. 근데 밑에 거 보세요. 양파예요, 양파. 얘는 에랑 와서 이때 발음보다 세. 이때는 그래서 세보야. 그래서 이때는 에랑 왔기 때문에 세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시 꾸. 알파벳 꾸와 해당되는 이 예시 단어를 볼게요. 이건 치즈예요, 치즈처럼 생겼죠. 그래서 깨소라고 합니다. 깨소. 꾸에소, 꾀소 아니에요. 깨소. 이 깨소. 여러분들이 깨소도 비슷한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이 멕시코에서 멕시코 음식 중에 우리 깨사디아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읽는 방법 다양합니다. 퀘사딜라, 퀘사디아, 퀘사디아 다양한데 사실은 이건 깨사디아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왜 깨사디아냐? 우리 이제 타코 있잖아요. 타코라고 해요. 스페인어에서는. 타코가 뭐냐? 이 옥수수로 만든 보통 밀가루도 있는데 보통 옥수수예요. 북부 지방은 옥수수가 잘 안 나서
그 밀가루를 사용하긴 하는데 멕시코에서 보통은 옥수수를 이용한 그 반죽을 한 게 있어요. 그걸 또르띠아.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 위에 뭔가 음식을 넣고 이제 덮어버리면 그게 따꼬예요. 그래서 또르띠아 안에 음식이 들어가면 전부 다 따꼬예요. 근데 거기에 치즈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깨사디아입니다. 그래서 깨소가 깨사디아를 보면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사디아를 이제 그 들으면 이제 무조건 치즈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 세타에 해당되는 이 알파벳을 볼게요. los zapatos. 그래서 신발이에요, 신발. 그래서 이때는 zapato 아니고 zapatos. 그래서 los zapatos. 그래서 서로 세 개를 상호 보완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알파벳이 저희가 뭐냐면 이 CH가 합쳐진 거. 요거를 스페인어에서는 보통 한 알파벳으로 보는데 여기 뭐라고 읽냐면 체라고 있습니다. 체. 그리고 얘는 이제 영어에서는 CH 나오면 뭐 츠, 뭐 크 소리 나는 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스페인어에서는 무조건 츠 발음 나요. 우리나라 치읓이랑 비슷한 발음입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츠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에이오랑 올 때는 차, 체, 치, 초, 추 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하나 나와 있죠. 조리소. 이거 가면은 뭐 여행 가면 많이 보실 텐데 메뉴판 이런 데서 뭐 소세지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소세지. 그래서 조리소. 그러면 이제 이대 다음에 쉽습니다. 왜냐 우리가 영어를 알기 때문에 영어랑 똑같아요. 이 대는 이름만 D에서 대로 됐지 소리는 드 소리. 우리나라 D급과 비슷한 소리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랑 오면 다데디도두. 그래서 공룡이 예시로 나와 있네요. 디노사우리오. 그래서 모음을 읽어서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발음이 없어요. 디노사우리오. 그쵸? 디노사우리오. 그 다음에 에페. 얘도 우리가 영어를 아신다면 똑같습니다. 아랫입술을 깨물어주는 F 발음이고 이름이 여기서는 알파벳이 F예요. 그래서 아에이오가 오면 파, 페, 피포포 아니에요. 파, 페, 피포포. 그래서 예시로는 이 꽃이 나와 있네요. Las flores. 그 다음에 이제 대랑 F는 뭐 영어랑 똑같아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고 다음 알파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G라고 하죠. G. 그래서는 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가 봤던 세랑 규칙은 똑같아요. 소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의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몸이 뭐가 오냐에 따라서 소리가 두 가지가 나는데 아오우랑 올 때는 한국어 기역과 비슷한 소리 가고구가 나고 에이랑 오면 해희인데 자 좀 히읗 소리가 좀 다르죠. 스페인에서는 좀 강한 H 소리 사운드라고 해서 목을 살짝 긁는 듯한 소리를 내줍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중남미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히읗과 비슷한 영어로 치면 H 사운드와 비슷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편한 게 좋다. 그러면 그냥 해히 하셔도 되고 나 그래도 스페인 발음이 좋아. 스페인 발음이면 뭔가 세련됐어. 그러면 해히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가보면 가해히고구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기는 게 계기는 어떻게 쓰냐? 계기. 네, 스페인어로 치면 GU이니까 해우에죠. 해우에 해우이를 쓰면 구의 구이가 아니고 계기로 발음합니다. 계기. 구의 구이가 아니에요. 계기. 그래서 그 우리 스페인어에서는 계기를 쓰기 위해서는 GUI를 써서 만들어주고 그때는 또 우가 소리가 없어요. 제가 아까 예외가 있다 그랬죠. 아까 깨끼와 개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를 제외하고서는 모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소리를 내주면 되고 뭐 합쳐지고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개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 우리가 또 맥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 미구엘이라고 하는 미겔. 사실은 얘는 사람 이름에도 많이 등장하는 게 미겔인데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얘는 산 미구엘이 아니고 산 미겔이다. 산 미겔. 아시겠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계기. 그래서
가게 기고구를 이제 발음대로 하려면 그 G를 우리 스페인어 해를 이용하는데 계기는 GUE 해우에 GUI 해우이를 사용해서 쓴다. 그래서 가게 기고구를 쓴다. 그런데 그냥 해 다음에 애가 오면 해 다음에 이가 오면 히로 읽힙니다. 그래서 가해히고구.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한 해히 발음이랑 똑같이 그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알파벳으로. 그게 뭐냐? 우리 영어에서 J. 근데 여기서는 호따라고 합니다. 호따. 이 호따는 예외 없이 아에이오랑 오면 그냥 하해히호후예요. 하해히호후고 얘는 이제 달라지는 게 없는데 해히일 때는 아까 해를 사용한 해히 발음이나 이 호따를 사용한 해히 발음이나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히 발음 제가 아까 스페인에서 좀 강하게 내준다 그랬죠. 중남미에서는 그냥 발음하고 그래서 호따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에서는 강하게 중남미로 가면 그냥 편하게 그래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 해히는 얘나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없어요. 아까 이게 뭐가 비슷한 게 있었냐? 배랑 우배, B랑 V 할 때 소리가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요런 애들은 그래서 들었을 때는 구분이 안 가요. 요런 소리들은.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해히는 쓰는 방법이. 네, 그러면 일단 그 해, 영어의 G를 그 사용한 알파벳을 좀, 단어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갓도, 갓도, 고양이에요. 고양이 좀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갓도라고 합니다. 갓도. 갓도는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편의점 가면 가장 싼 와인 중에 이 갓도가 그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와인이 있는데 이게 칠레산 와인이에요. 엄청 저렴한 와인인데 거기 보시면 갓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갓도는 고양이. 근데 알아보면 그 소리가 나서 갓도.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로스 헤멜로스. 얘는 G 다음에 E, 해 다음에 에가 와가지고 해 발음이 나요. 그래서 헤멜로스 쌍둥이 말하는 거예요. 트윈스 영어로는. 그래서 이때는 해 발음. 그래서 헤멜로스. 그럼 호따 볼게요. 기린은 giraffe라고 하는데 giraffe. 그 영어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히라파라고요. 히라파. 네. 그래서 이 해는 아까 세랑 마찬가지로 규칙은 똑같은데 발음 순서대로 하면 가해히고 그리고 계기를 쓰려면 GUI 이렇게 사용한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호따는 발음은 변하는 게 없고 하해히호후다. 그러면 이 얘네들까지 했으니까 중간에 이제 뭐가 있죠? H가 있는데 H는 스페인어에서는 아체라고 합니다. 아체라고 하고 얘는 소리가 없어요. 묵음이라 쓰죠. 소리가 없다.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내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어가 익숙해 알파벳을 보는 순간 자꾸 흐소리 냅니다. 스페인어에서 흐소리를 내려면 뭘 써야 된다? 호따나 아까 해힐 때는 그 G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 H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페인어는 아니긴 하지만 그 화장품 중에 우리 무슨 옴므 있죠? 옴므. 그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에서도 H가 소리가 없어요.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H를 보면 스페인어에서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를 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단어가 뭐가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알아요. 인사말 모르면 안 돼. 올라. 그래서 올라는 홀라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H는 항상 스페인어에서는 소리가 없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알파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이 까인데 얘는 사실은 스페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알파벳. 그러니까 스페인어에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언제 사용하냐? 외래어를 가져왔을 때만 사용하는 알파벳이에요. 외래어를 가져왔을 때만 사용하는 알파벳이라서 거의 많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가져온 게 티켓, 영어 단어죠. 티켓. 이런 거를 물론 스페인어 단어로도 있는데 티켓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럴 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외래어를 가져왔을 때. 그래도 아이오랑 올 때는 발음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아까 우리 세랑 똑같아요. 근데 세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까는 아이오라고 하면 그냥 까깨끼꼬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까깨끼꼬고 외래어를 가져온 거를 썼을 때 그냥 도와주는 알파벳이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가보면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 똑같은 친구 우베 도블레라고 하는데 왜 우베 도블레냐? 우베가 두 개 있어서 우베 도블레예요. 네, 우베 도블레라고 하는데 그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볼 일이 없는 알파벳. 외래어를 가져왔을 때만 쓰는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아까 까보다 얘는 더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는 단어가 이 위스키밖에 없습니다. 위스키 술이죠. 그래서 얘는 영어처럼 우 소리를 내주면 되고
그냥 외래어에서밖에 볼 일이 없다. 그래서 별로 그 중요도는 높지 않은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으로 가보면 뭐가 있냐? 엘레. 엘레. 영어에서 L이라고 뭐 이제 뭐 굴리면서 굴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이랑 다른데 그냥 스페인어에서 엘레는 그냥 리을 발음 낸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엘레는 그냥 엘레라고 발음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파벳 이 L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뭐냐? 하나만 있어도 우리나라 말로 표기했을 때 종성, 받침과 초성 제일 먼저 쓰는 글자에 같이 와요. 같이 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알파벳 L 하나로 한국말로 표기했을 때 리을이 두 개 들어갑니다. 우리 영어에서 value라는 단어 있죠. value.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면 value. 근데 value 이렇게 써요. 그런데 L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기할 때는 value라고 표기하죠. 리을이 두 개가 들어오죠. 그게 바로 이 알파벳 L이 영어든 스페인어든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스페인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음은 리을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뭐다? 레온, 레온. 근데 레온도 좋은 예인데 제가 밑에 하나 예를 더 가져왔어요. 깔로르, 깔로르. 더위예요, 더위. 이렇게 엘레가 중간에 오면 발음을 리을을 두 개 가져와요. 두 개. 그래서 이럴 때는 깔로르, 깔로르, 깔로르라고 읽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특징 알파벳. 우리가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특징이 뭐다? 중간에 가져오면 종성과 초성의 우리나라 말로 표기했을 때 리을을 두 개 가지고 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발음은 우리나라 리을처럼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중간에 올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알파벳은. 다른 거는 우리가 이미 영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고 발음도 영어보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보게 되는 알파벳이 뭐냐면 얘는 영어랑 달라요. 우리 영어에서는 이 L 이 두 개 오면 그냥 L 하나 오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스페인어에서는 새로운 알파벳이에요. 이제 이름은 뭐 A에 또는 도블레 L라고 하는데 얘는 너무 소리가 다양합니다. 나라마다 뭐 지역마다 소리가 너무너무 다양한 알파벳인데 스페인을 비롯한 중남미 뭐 많은 나라에서는 어떤 발음을 사용하냐? 이응과 지읒 고 약간 애매한 중간 정도의 소리를 내요. 그래서 에이제, 에이제. 그래서 이 예시로 읽어볼게요. 라 유비아, 라 유비아라고 해요. 라 유비아. 근데 그 우리가 하기 제일 쉬운 발음은 뭐냐면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발음인데 그냥 유라고 하면 돼요. 유. 그래서 라 유비아라고 해요. 라 유비아. 근데 또 이것도 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그 지역과 그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미에. 그 나라에서는 이 발음을 영어로 치면 sh 소리를 내줘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 라 슈비아라고 해요. 라 슈비아. 라 슈비아. 근데 또 콜롬비아 중에 그 메데진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바이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이 소리가 좀 더 짙어집니다. 즈 소리로. 그래서 메데진, 메데진 이런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요거는 그 도시에서 이제 어떻게 읽냐? 라주비아, 라주비아라고 읽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소리가 너무 다르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발음해야 되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쉬운 발음은 아까 유비아예요. 왜냐? 그 멕시코 발음은 이 L의 두 개가 A가 이응 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아가 오면은 이 아를 빨리 발음하면 뭐가 되냐? 이야이야야 야가 돼요. 이 애를 빨리 발음하면 이에이에예 예. 이를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 오를 빨리 발음하면 이오요요. 이 오를 빨리 하면 유유유유. 그래서 순서대로 아, 에, 이, 오랑 결합하면 야예이요유다. 야예이요유. 야예이요유. 아시겠죠? 그래서 야예이요유. 근데 나는 스페인 발음이 너무 좋아. 그러면 야예이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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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난 아르헨티나 발음 좋아. 그러면 샤쉐시쇼슈. 샤쉐시쇼슈. 근데 뭐 이거 뭐 취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게 뭐 저도 이 발음은 잘 못하거든요.
실제로는 들어본 적 없고 뭐 유튜브 같은 데서만 봤는데 옛날 사람들이 좀 많이 썼던 발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도 쓰는 지역이나 뭐 사람들이 있긴 한데 리을 소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아이유 그러면 랴리엘리료류 그래서 라류비아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엘레가 두 개 왔을 때 그 리을 소리를 떠올리면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라 유비아나 멕시코 발음 라 유비아 스페인에서 쓰는 발음 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걸 그냥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자유이긴 해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알파벳이고 얘랑 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애가 뭐가 있냐? 이 Y 이그리에가라고 하거든요. 스페인어에선.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얘네 두 개는 사실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옛날에는 뭐 소리가 달랐다고 뭐 하는 그게 있는데 지금은 뭐 예이스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동화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 이, 어이가 지금 발음을 똑같이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발음이 동화돼가지고 똑같습니다. 원래 언어라는 게 발음이 점점 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우리도 그 훈민정음에 있는 모든 모음을 다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얘도 하나로 거의 소리가 뭐 일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요가 나와 있어요. 멕시코에선 요, 스페인 가면 요, 그리고 뭐 아까 아르헨티나 가면 쇼, 이렇게 다양한 발음이 납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뭐 Y는 이 이그리에가는 단어 제일 끝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나라마다 뭐 C, E 뭐 이렇게 다 바뀌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항상 E. 이그리에가가 마지막에 올 때는 항상 E 발음이 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동등하게 보시되 이 이그리에가는 단어 제일 끝에 올 수 있다. 근데 이 AJ는 이 알파벳이 단어 제일 끝에 오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뒤에 모음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는 알파벳이 M의 NA입니다. 근데 얘는 영어 M, N과 똑같아요. 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에 오면 마메미 모무 나네니 노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영어를 아신다면 특별히 볼 게 없고 그래서 나와 있는 단어가 라 만사나, 만자나 아니에요. 아까 했죠. 만사나. 그래서 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사과. 그럼 다음 에네와 나온 나네니 노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다르 수영하다, 수임입니다. 수영하다라는 단어예요. 동사예요. 동사. 그러면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게 없네요. 그러면 이게 스페인어에서만 쓰는 알파벳이 등장했네요. 얘는 이제 알파벳 이름은 N이라고 하고 N에 아까 방금 전에 봤던 N의 알파벳에 우리 모음 E가 추가되어 있는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니 소리가 기본이에요. 니 소리가 기본이라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니 아가 되는 거예요. 니 아가 되면 니 아를 빨리 하면 뭐가 되죠? 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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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니 애를 빨리 하면 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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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에. 니는 그대로 니 오를 빨리 하면 니오 니오 뇨. 니 우를 빨리 하면 니오 니오 뉴. 뉴. 그래서 냐녜 니뇨 뉴가 됩니다. 냐녜 니뇨 뉴. 그래서 얘는 이제 특이한 알파벳인데 얘는 생각보다 이제 어려워하시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는 알파벳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특이한가 봐요. 그래서 다들 안 헷갈리고 그래서 순서대로 오면 야네 니뇨뉴가 되고 단어는 이제 예시로 엘 바뉴. 이제 여행 가시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화장실, 욕실이라는 단어예요. 바뉴.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가 있냐? 요즘에 이제 기후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많이 듣는 단어 뉴스 같은 데서 엘니뇨, 라니뇨. 이것도 요 알파벳이 사용됩니다. 그거는 뭐 뜻은 남자아이, 여자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니에라는 알파벳은 스페인어에서만 등장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보게 될 알파벳이 빼 영어의 P죠. 영어에선 프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스페인어에서는 된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음 아, 에, 이, 오랑 올 때 이 빼는 소리가 빠, 빼, 삐, 뽀, 뿌 이렇게 나요. 빠, 빼, 삐, 뽀, 뿌. 그래서 저게 제가 예시로 가져온 단어는 베스, 물고기입니다. 베스, 물고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행 다니다 보시면 많이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뉴판에서. 베스카도. 베스카도는 뭐냐면 생선이에요. 우리도 먹는 거는 생선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거 물고기라고 하죠. 얘네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빼라는 알파벳은 된 소리. 우리 쌍비읍 생각하면 되고 빠, 빼, 삐뽀뽀 발음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LA로 넘어가 볼게요. LA.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이제 생각하면 떠올리는 발음입니다. 떠오르는 그
굴리는 발음이죠. 어르르 소리 나는 거. 근데 항상 굴려주는 게 아니에요. 굴려주는 경우와 안 굴려주는 경우가 나눠져 있습니다. 뭐 언제 굴려주냐? 단어의 제일 처음에 LL을 써주는 경우, 그리고 단어의 중간에 오지만 LL을 2개 연속으로 써주는 경우는 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굴려주는 경우. 근데 안 굴려주는 경우는 뭐냐? 단어 중간에 LL가 하나 오는 경우, 끝이나 단어 중간이나 끝에 LL가 하나 오는 경우에는 안 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는데 여기 바르셀로나 보이죠? 바르셀로나. 이때는 안 굴려주는데 막상 이제 원어민들 뭐 발음을 들었더니 안 굴리는 경우인데 굴려주던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발음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굴러 나올 때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이 발음을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셔도 원래는 규칙상은 안 굴리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굴리는 경우, 단어 제일 처음에 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2개 연속으로 써주는 경우. 단어 예시를 가져온 게 perro, perro. 그래서 이거는 개라는 단어인데 사실 여기 하나가 있잖아요. LA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perro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거를 들었을 때 내가 발음을 못하면 이 원어민들이 구분을 못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배라는 단어가 뜻이 많잖아요. 사람의 배, 뭐 먹는 배, 타는 배 있는데 그 얘기하다가 배라는 게 나오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배인지 질문을 하나요? 질문을 안 하죠. 왜냐면 문맥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굴리는 르르 발음을 못해도 사람들은 문맥을 통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연습을 해보되 요게 잘 안 된다? 근데 그러면 뭐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어쨌든 요거 굴리는 발음과 안 굴리는 발음 어떨 때 굴리는지 어떨 때 안 굴리는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알파벳은 이 S예요. S. S 그냥 가장 무난한 발음은 영어의 S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난 영어 S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나라 쌍시옷 정도로 발음해 주시면 돼서 아에이오라면 사세시소수 사세시소수.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스페인 여행 간다 그러면 뭐 요게 발음이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는 발음인데 여기 제가 예시로 발음을 해볼게요. 살사, 살사. 그래서 살사 이렇게 조금 달라요 소리가. 살사라고 해가지고 살짝 뭐라 그러지 공기가 살짝 섞인 소리라고 해야 되나? 혀의 위치나 이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저도 뭐 원어민과 똑같이 하는 거는 아닌데 많이 흉내를 내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음을 뭐 굳이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우연히 이제 가서 스페인 여행하다 듣는데, 내가 하는 발음이랑 조금 다르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느끼실 수 있는 분들, 왜 다르지? 하면은, 스페인 그 중부, 북부에서는 대부분 요런 발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편한 대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S 정도의 소리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세시소스. 그러면 다음 알파벳은 때. 영어의 T죠. 얘는 된 소리 좋아해요. 그래서 쌍디귿. 따떼띠또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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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예시로 띠그레. 티그레 아니에요. 이거 근데 자꾸 이제 우리는 영어가 너무 좋아. 영어가 너무 편해. 자꾸 티그레 이러는데 이거는 띠그레예요. 띠그레. 된 소리 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베 했고 우베 도블레 했고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사실 하나 남아요. 엑기스. 엑기스가 남는데 이 엑기스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2개 있습니다. 소리가 2개 있는데 얘는 아까 세나 해, C나 G처럼 헷갈리진 않아요. 왜 헷갈리지 않냐? 나라 이름, 도시 이름과 관련된 단어를 발음할 때는 흐 소리를 내줘요. 흐 소리. 우리 흐 소리 뭘로 났었죠? 아까 J, 호따. 로 내주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히읗 소리, 중남미에서는 그냥 H 아니면 우리나라의 히읗과 비슷한 소리를 내주는데 여기 예시로 제가 가져온 게 뭐가 있죠? 메히코, 메히코. 메히코 뭐죠? 나라 이름. 그래서 이런 나라 이름과 관련된 단어 할 때는 흐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멕시코라고 쓰고 발음하지만 한국말에서는 사실은 메히코입니다. 메히코. 그래서 멕시코 사람은 또 멕시카노가 아니에요. 멕시칸 아니고 메히카노예요. 메히카노, 메히카나.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자면 텍사스. 우리 텍사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멕시코 땅이었죠. 그래서 텍사스도 스페인어로는 테하스라고 해요. 테하스. 테하스. 그래서
나라 이름이나 그 도시 이름과 관련된 단어 나오면 이 엑기스는 흐 발음을 내준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단어들이 오면은 그 영어에 그 스 발음을 내는 경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에서 뭐 시험은 exam이죠, exam. 그래서 그 스를 같이 가져오는데 스페인어에서는 항상 그 스를 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examen이 아니고 examen. 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엑기스는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 않는다. 그리고 뭐 여기는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뭐 사람 이름 같은 데서 흐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쌍슈츠 아까 S 같은 경우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는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그 경우에 맞춰서 외워주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